어느 날 전화를 꺼내 들었는데 연락할 친구 이름이 손에 꼽히는 순간 그때 느껴지는 공허감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어느새 집안이 가장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더 이상 나를 불러내는 손길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귀도 줄어든다면 마치 세상과 조금씩 단절되는 듯한 불안이 몰려오지요. 하지만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 이 현상은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부터는 인간관계의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주 만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지요. 놀라운 건 이 같은 변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학교, 직장, 동네라는 같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찾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 그 무대 자체가 바뀝니다. 건강의 차이, 가정의 상황, 살아온 길의 굴곡이 제각각이 되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긴 모임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자연스레 깊고 편안한 관계만 남기고 얕고 피곤한 만남은 줄여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가 더 진솔한 관계를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즉,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나의 삶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질문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건 결국 나도 세상에서 잊히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 이런 불안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사회와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감각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조금 달리해 볼까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 안을 다시 채우고 내 삶을 새롭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분명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지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집안의 고요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친구밖에 모르던 내가 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의미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젊을 때는 하루가 참 짧았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약속이 있고, 점심에는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저녁이면 술잔 기울일 친구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홀로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설령 있어도 괜히 적적해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텔레비전을 켜둬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친구들과의 모임이 뜸해지고 직장도 떠나고 나면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나만 이렇게 외로워졌나?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잊고 간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젊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귀한 순간이 아닐까요?
서울 마포에 사는 72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늘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창 시절엔 반장으로, 직장에선 총무로, 은퇴 후에는 동창 모임 총무까지 맡아 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70이 넘고부터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는데 이제는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엔 정막이 너무 힘들어 밤마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혼자 앉아 차를 한 잔 내려 마시는데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차향을 의미한 게 언제였지? 친구들 틈에선 늘 대화에 정신이 팔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영희 어르신은 집에 있는 시간을 억지로 외면하지 않고 천천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화분을 가꾸고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혼자 앨범을 펼쳐 지난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야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내 삶이구나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겁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길 간절히 바라는 허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장순덕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덕 어르신은 몇 달간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허무했지만 어느 날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햇살은 나 혼자 있어도 변함없이 내 방에 들어오네. 그 순간 혼자라는 사실이 꼭 결핍처럼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나만의 리듬대로 하루를 꾸려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안정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땐 비교와 경쟁, 체면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혼자 있는 순간엔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쉽지 막상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하고 무겁다.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독은 외로움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만드는 건 작은 태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지 않고 내 안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독은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실제로 경남 진주에 사는 70세 이말자 어르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처음엔 TV만 하루 종일 켜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에게서 받은 짧은 편지 한 장이 계기가 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말자 어르신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부터는 집안 곳곳에 손주 사진과 글귀를 붙여두고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앞에 앉아 마음을 다독이곤 합니다. 이제 말자 어르신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곱씹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혼자의 시간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되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하루를 살 수 있고 다른 이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젊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인생 후반부에 주어진 새로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독의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살아내는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결국 혼자의 시간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땐 가족과 동료, 친구들 속에서 하루가 모자라도록 바쁘게 살지만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빈 시간이 생기고 그 빈자리를 나 혼자 채워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하루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요한 시간인데도 어떤 분은 그 정막을 짐처럼 느껴 힘겹게 끌려가듯 살아가고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거창한 조건이 아닙니다. 결국 작은 습관이지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시는 습관, 거울 속의 나에게 미소를 건네는 습관, 작은 꽃 한 송이를 돌보는 습관 같은 것들이 쌓여 혼자의 시간을 외로움으로 만들지 않고 고요한 선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습관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곁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분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자립심을 기르는 습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3세 김정순 어르신은 예전엔 작은 일 하나에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얘야, 이거 좀 갈아줘라. 휴대폰이 잘 안 되면 아들아, 이거 왜 이러니? 하지만 아들은 늘 바쁘고 자꾸 의지하다 보니 본인도 답답해지고 아들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정순 어르신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내자. 동네 주민센터에서 여는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서 사진 보내는 법, 화상 통화하는 법을 배웠고 전등은 철물점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갈아보았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실패도 했지만 어느 날 스스로 불을 환히 밝히고 나니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이젠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정순 어르신의 말처럼 자립심은 혼자서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채우는 습관, 곧 내적 충전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78세 박말자 어르신은 젊어서 늘 집안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챙기고 농사일까지 도우느라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손주가 사다 준 큰 글씨 책 한 권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글씨가 크니까 잘 보일 거예요. 맨 처음엔 서툴러 눈도 아팠지만 차츰 하루에 한 장, 두 장 읽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알게 된 세상은 너무 넓고 새로웠습니다. 책 속에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혼자여도 결코 허전하지 않아요. 말자 어르신은 지금도 아침마다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습관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영우 어르신은 은퇴 후 술잔으로만 하루를 달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을 회관에서 열린 서예 교실을 들렀습니다. 붓을 잡아보니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술 한 잔으론 채워지지 않던 게 먹물 한 방울로 채워졌어요. 그날 이후 이영우 어르신은 매주 붓을 잡습니다. 지금은 자기 글씨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고 손주에게도 이건 할아버지가 쓴 거야 하고 자랑하십니다. 작은 도전이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은 셈이지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습관입니다. 경기 고양에 사는 80세 이금자 어르신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옷이 촌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내가 말실수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보며
이건 내 세월이구나.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임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긴장했는데 이제는 떨리면 떨리는 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요.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하다는 걸. 금자 어르신처럼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듭니다. 5번째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습관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7세 정혜옥 어르신은 남편과 불화가 심해 늘 누가 나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혼자가 되니 더는 누구에게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두려웠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하루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말을 걸자 신기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이젠 누가 옆에 있어주지 않아도 나 자신이 늘 옆에 있잖아요.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힘은 결국 나 스스로를 지지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사례가 말해줍니다. 혼자 잘 지내는 이들의 공통된 비밀은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들, 곧 자립심 내적 충전 새로운 도전자기 인식 스스로를 응원하는 마음이 모여 혼자의 시간을 지혜롭게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혼자 있을 땐 도저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 오늘 저녁 반찬을 평소와 다르게 해보는 것, 스마트폰으로 손주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져진 습관 속에서 고독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엔 누구나 두렵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괜히 세상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잊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고요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뜻밖의 선물이 피어납니다. 바로 고독이 건네는 선물입니다. 먼저 고독은 걱정을 덜어내는 힘을 줍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7세 박영우 어르신은 은퇴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 사람들 눈에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 이제 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지요. 이후로 영우 어르신은 하루에 한 번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불필요한 걱정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고독이란 게 무섭기만 한 게 아니더군요. 그 안에서 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둘째, 고독은 지나간 즐거움을 다시 꺼내주는 힘을 줍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81세 이화자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몇 년 동안은 사진첩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슬펐던 기억들이 이번엔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던 국수 맛, 바닷가에서 서로 웃던 모습, 그 순간의 바람까지 고스란히 되살아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눈물로만 보였던 사진이 이제는 나를 위로하는 선물이 되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추억을 고통이 아니라 위로로 바꿔줍니다. 셋째, 고독은 스스로를 믿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부산의 73세 정민호 어르신은 은퇴 직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가족에게조차 말 못할 무거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민호 어르신은 오히려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괜찮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헛헛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빚을 다 갚진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볍습니다. 고독 속에서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민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고독은 사람을 고르는 눈을 열어줍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75세 오말자 어르신은 평생 친구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임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모이면 누가 더 잘났나 비교하고 뒤에서는 서로 흉을 보는 자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자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모임을 끊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2명의 친구와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넉넉해졌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고독은 이렇게 불필요한 관계를 비워내고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게 해줍니다. 다섯째, 고독은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쉼터가 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최은영 어르신은 봉사 모임, 종교 활동, 동호회로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건강이 나빠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늘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했는데 고독이 저를 쉬게 해줬어요. 은영 어르신은 건강을 되찾은 뒤에도 하루에 2시간은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채워주는 충전소가 되어줍니다. 여섯째, 고독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경기 용인에 사는 74세 박말숙 어르신은 몇 해 전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이웃들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소리도 커지고 감정이 앞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집에 앉아 차분히 곱씹어 보니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이 훨씬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회의에서는 차분하게 꼭 필요한 말만 하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선 나도 휩쓸리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똑똑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말숙 어르신의 고백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고독은 단순한 쓸쓸함이 아닙니다. 걱정을 덜어내고 추억을 위로로 바꾸고 스스로를 믿게 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고독이 우리에게 건네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나를 다듬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분주함 속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진짜 얼굴을 고독은 비로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의 선물을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님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늙으면 추해지기 쉽다. 여기서 말하는 추함은 외모의 주름이나 몸의 기운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삶의 태도가 무너지면 나이의 깊이가 지혜가 아니라 불편함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늙어갈수록 더 단정히하고 더 겸손하게 배우며
더 따뜻하게 나누며 사는 걸 삶의 도리로 여겼지요. 먼저 비움의 지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82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생 모아둔 물건으로 집이 늘 비좁았습니다. 언젠간 쓰겠지 하며 쌓아둔 그릇, 옷까지, 가구들이 방마다 가득했지요. 하지만 큰 병을 겪고 난 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진 비워내야겠다. 이후 헌옷은 기부하고 오래된 가구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이 훨씬 넓어지고 마음도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우는 게 아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비워내니 내 삶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노년의 품위는 이렇게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단정한 몸가짐입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최재현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한동안 외출조차 꺼렸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지고 수염도 제때 깎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옷은 남 보여주려고만 입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 깔끔한 셔츠를 다려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재현 어르신 본인의 기분이 한결 밝아지고 이웃들도 다시 웃으며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5세 윤복자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우울해져 결국 동네 복지관의 봉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밥을 짓고 함께 웃으며 나누는 동안 오랫동안 잊었던 활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복자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 꼭 모임에 참여하며 세상 소식을 듣고 또래들과 웃음을 나누며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독을 잘 누리면서도 세상과의 연결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비밀입니다. 넷째, 말보다는 경청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83세 김두식 어르신은 젊을 때 말이 많아 김선생 잔소리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여야 오히려 내 말이 빛나는구나. 이제는 손주가 실수해도 긴 잔소리 대신 괜찮아.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해. 한마디만 건넵니다. 친구를 만나도 긴 설교 대신 그저 고개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두식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긴 말보다 덕담 한마디, 미소 하나가 오래 남더군요. 경청의 힘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섯째, 배움과 낭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0세 하정희 어르신은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실버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 처음엔 물감만 번져 도화지가 엉망이 되었지만 점차 꽃잎이, 풍경이, 그리고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내고 손주가 할머니 그림 예쁘다라며 칭찬할 정도가 되었지요. 정희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야 진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책을 읽고 음악회를 가고 시를 읊으며 낭만을 즐기는 모습은 주름진 얼굴 위로 다시 빛을 더합니다. 늙은 몸이 아니라 배우고 즐기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아름다움이지요. 여섯째, 나눔과 겸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84세 신말자 어르신은 늘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다니십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 한 통, 삶은 콩조림,
떡 몇 개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많이 가진 건 없지만 나누면 마음이 넉넉해져요. 라는 말자 어르신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아니라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 속에서 노년은 가장 빛납니다. 이렇듯 품이 있는 노년은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을 비워내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세상과 연결되고 긴 말보다 짧은 진심을 건네고 배움을 즐기고 작은 것도 나누며 사는 것. 바로 이런 태도들이 노년을 추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깊고 고요히 빛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결론에 다다릅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지금 이 순간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요.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혼자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젊은 날에는 주변의 사람들과 약속이 넘쳐났고 집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집은 점점 삶의 중심이 되고 고요가 일상의 배경이 됩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내가 점점 세상에서 멀어지는 건 아닐까? 혼자가 된다는 건 외롭고 쓸쓸한 일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해보면 그 고요는 실패의 징표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대에서 한 발 물러서 내 인생을 내 기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꼭 결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나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놓쳐버렸던 작은 즐거움들이 오히려 혼자의 시간 속에서 또렷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본다면 그 시간은 무겁게 다가오겠지만 고독을 나를 단련시키는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빈자리를 갈망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그 빈자리에서 내 마음을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일,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일, 책 한 장을 천천히 읽는 일처럼 사소한 습관이 쌓여 삶을 바꿔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안의 불안을 잠재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가침이 아니라 내 안을 풍성하게 채우라는 삶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품위 있게 빛나는 노년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주름진 얼굴 위에도 고요히 빛나는 당당함,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이 남겨주는 가장 깊은 아름다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